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는 5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찾는 슬라임 카페에서 각종 발암물질과 독성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많은 슬라임 카페에서 쓰고 있는 파츠는 관리 기준이나 인증 절차가 없어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식보다 체험형 휴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93.6%가 우주체험 등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까지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는 밤부터 오전 사이 강하게 내리겠고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폭우가 내리겠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면서 올여름 장마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프랑스 등 서유럽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이번 더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프랑스는 냉각수 과열을 우려해 일부 원전의 가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섭씨 41.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는 오는 25일 낮 최고 기온이 41에서 42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유럽 일대의 기온은 25일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1947년 40.4도였던 파리의 낮 최고 기온 기록도 이번 주 내에 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Météo France is warning that the heat wave will aggravate the drought. It hasn't rained in many parts of France since the end of the last heat wave, at the end of June, start of July.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극한 폭염으로 원전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골펙 원전 원자로 2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에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가축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파리시와 리옹시는 폭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우려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의 마지막 주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도 선수들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오는 25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고 단계인 오렌지색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각급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을 상대로 폭염 예방 대책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2003년 프랑스 최악의 폭염으로 2주 동안 노인 등 무려 15,000여 명이 사망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유럽 각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찾는 슬라임 카페 슬라임과 부재료에서 각종 발암 물질과 독성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특히 파츠로 불리는 장식품들은 아무런 관리 감독이나 인증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어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 형태의 슬라임에다 다양한 장식품과 색소 등을 섞어가며 노는 슬라임 카페.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1,000곳 넘게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들은 지난해 말 슬라임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걱정이 큽니다. 만지는 것 자체가 피부에 닿는 거니까 이제 불안하죠. 이제 불안한데도 그래도 안전하니까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걱정 좀 됐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월부터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에서 슬라임과 장식품, 색소 등 100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슬라임을 꾸미는 장식품인 파츠 13종에서 생식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성분이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세계 제품에서는 유해 중금속으로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낫까지 나왔습니다. 또 슬라임 4종과 색소 2종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원소인 붕소가 나왔고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때 검출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한 개 제품에서 또 검출됐습니다. 유해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 파츠들은 많은 슬라임 카페에서 쓰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파츠에 대한 관리 기준이나 인증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제조 일자라든가 수입 일자, 수입자가 어디냐 이런 게 다 어린 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많이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츠에 대해서도 일반 카페에서 이용하시는 카페 점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잘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한 상태라며 관계 당국에는 안전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슬라임을 사용할 때는 KC 마크를 확인하고 올해부터 붕소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만큼 제조 연도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헝가리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국내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YTN 취재진이 국내 여객선을 직접 타봤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안전 불감증의 현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2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가 버젓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주, 고흥 노선에 투입된 아리온 제주입니다. 소화기를 보니 제조 날짜는 1996년, 무려 23년 전 제품입니다. 다른 여객선에도 1995년식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오래된 소화기를 약재만 교체해 쓰고 있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매년 이제 계약해서 인증을 하고 좀 오래됐더라도 이제 성능이 보장이 되면 승인을 하거든요. 육지에서 주로 쓰는 가루, 분말 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10년까지라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바다에서 주로 쓰는 거품, 포말 소화기는 성분과 양, 방사시간과 거리만 규정돼 있을 뿐 사용기한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말 소화기에 관련돼서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만든 규정이 그런 지침입니다. 우리 내부 규정이고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제조사에선 해당 제품 수명을 8년으로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사용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약재를 교체해도 용기 자체가 오래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당연히. 아마 차춤 이러한 소화기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 연수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돼야 돼요. YTN 취재진이 20년이 넘은 선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기한이 없는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포말 소화기를 무려 100개 이상 비치한 선박도 있지만 제조 연도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낡은 소화기는 분말의 경우 6년 전 폭발 사고로 불 끄던 60대 남성이 숨진 적이 있고 저기 산소통 터지는 소리 같이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봤는데 소화기 분말가루가 휘날리고 있었고요. 포말 소화기 역시 2004년 화물선에서 폭발해 대학생이 다쳤다는 기록이 선주협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결장 내 용종이나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라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결장에 생긴 용종이나 암 발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진행성 용종과 암 발생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인해 결장에 용종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는 간 조직 검사뿐 아니라 결장암 검사를 함께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간저널 최근 후에 실렸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사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과학관 행사나 과학 축제를 즐기며 무더위를 날리는 건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입니다. 마치 우주와도 같은 어두운 전시관이 시원해 보이죠.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유영할 때 쓰는 장치, 우주 공간 이동 장치에 올라타 직접 조종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만 볼 수 있던 과학 실험이 거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과학 공연을 하는 과학 버스킹 모습입니다. 이처럼 과학관 행사나 과학 축제를 체험하며 휴가를 보내는 것을 사캉스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는 올해 여름 휴식보다 체험형 휴가를 선호했습니다. 휴가 때 우주 체험이나 로봇 만들기 같은 과학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물음에는 93.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과학 문화 행사를 추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여름에 열리는 전국의 모든 과학 행사 178개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름 사이언스 릴레이 페어 페이지에서 사캉스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1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통신비 물가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신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통신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97.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하락해 1985년 통신비 물가지수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통신비 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선택 약정 할인과 중저가 요금제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화두인 가운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해주는 서비스부터 해양 기름 오염 제거 로봇까지 청년 창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 폐기를 도와주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앱입니다. 전국 11개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이 청년 창업 아이템은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부착하는 예산 낭비와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미 이용 횟수가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해상에서의 기름 오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 시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발명 제품을 바다에서 실제로 작동해 보기엔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항만들이 다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허락 맡고 항만공사에 들려서 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파라핀을 이용한 캔들과는 달리 유해 성분과 연기가 전혀 없는 액상 향초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소래포구의 바닷속 풍경을 담은 젤리 형태의 향초도 창업 아이템입니다. 개소한 지 100일째를 맞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젊은 사장님들은 아이디어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포함해 여러 작업 환경을 공유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액세서리 제품에서부터 손수 그림 민화까지 다양함이 공존하는 청년 지원 사업은 그 구호도 청년이여 열정으로 창업하라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편리함도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물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몰카 범죄 재범률이 높다는 건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몰카 범죄에 따른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